토트넘에서 이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법한 위치에 있는 건 왼쪽 윙백인 우도기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도기가 여기를 압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 결국 다시 시몬스가 열심히 뒤로 와서 잡아줄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최근 토트넘의 모습을 보면 감독이 바뀌지 않은 상황임에도 참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4-2-3-1 포메이션으로 소개됐지만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팔리냐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배치된 3-4-3 형태라고 보는 게 더 적절했거든요. 수비를 할 때는 좌우측 윙백들이 모두 내려와서 5백을 만드는 이와 같은 5-4-1이나 5-2-3과 같은 형태를 만들고, 공격을 할 때는 좌우측 윙백이 모두 제일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오도베르와 시몬스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좁혀서 위치하는 3-2-4-1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경기 내 장면을 통해서도 상당히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건 수비를 할 때의 모습인데 팔리냐가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 위치하면서 명확하게 5-4-1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공격을 할 때도 팔리냐가 마찬가지로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 위치하면서 3-2-4-1과 같은 형태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3백을 쓰는 팀의 경우 표시된 이 공간을 누가 먹어주느냐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 토트넘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약간 차이를 두었어요. 오른쪽은 미드필더 출신인 팔리냐가 그대로 직접 올라가서 점유하곤 했지만, 왼쪽은 볼 방출 능력이 썩 좋다고 보긴 어려운 단소가 있기 때문인지 그레이가 벌려서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2-3-5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구조 속에서 토트넘의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함께 나타났는데,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일단 팔리냐가 익숙하지 않을 오른쪽 센터백 역할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하는 시몬스와 오도베르 또한 압박을 당하기 쉬운 좁은 공간 속에서도 볼을 간수하고 또 배급하는 역할을 꽤나 잘 수행했다는 점도 토트넘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이 양쪽 측면에서 폭을 넓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들은 중앙에 있는 선수들보다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하나를 이겨내고 질이 좋은 크로스를 투입하거나 아예 돌파해서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넘기는 식의 생산력이 요구되는데, 우도기와 스펜스는 그런 공격적인 면에선 모두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 자원이 아니라 수비 자원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아무래도 다른 팀들에서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비교를 하면 그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은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더군요. 중앙에 있는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좋은 만큼 측면에 있는 선수들에겐 좋은 기회들이 나올 공산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로 수비 상황에서의 모습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토트넘이 전방 5명을 둔 채 수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오른쪽 센터백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측면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건 위치상 시몬스가 되겠죠. 그런데 딱 봐도 시몬스가 저 센터백을 잡겠다고 올라가면 이 윙백한테 넘길 것이 뻔히 보이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 센터백이 전진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시몬스가 일단은 공이 간 센터백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손짓을 통해 저 윙백을 누군가가 대신 잡으라고 지시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이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법한 위치에 있는 건 왼쪽 윙백인 우도기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도기가 여기를 압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 결국 다시 시몬스가 열심히 뒤로 와서 잡아줄 수밖에 없었다. 5백을 쓰는 팀들 중에서 방금 시몬스가 노린 것과 같이 전방에서 압박을 꾀하려는 팀은 보통 이럴 경우 윙백이 올라와서 잡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림판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5-4-1 형태를 취하고 있다가 시몬스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우도기가 같이 쭉 하고 올라가서 측면을 압박하고, 우도기가 올라가는 곳에 맞춰서 단소가 대신에 측면 후방을 커버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번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토트넘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렇게 윙백이 올라가는 공간을 센터백이 커버하는 움직임 과정에서 이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종종 상대방에게 공략당할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번 벌리전에서 잘 나타났었죠. 오른쪽 윙백인 스펜스가 올라가서 여기를 압박하니까 측면 후방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른쪽 센터백인 단소가 측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벌어지는 로메로와 단소 사이의 공간을 찔리면서 토트넘은 센터백을 3명이나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중앙에서 지대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게 그때의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이거는 토트넘이 아직 3백 밸런스의 수비 구조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게 압박과 커버가 이뤄질 수 있을 수준의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우도기가 완전 내려선 상태를 유지한다면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공략당할 위험성은 차단할 수 있겠지만 시몬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지지하는 이 선수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토트넘이 승리하며 긍정적인 부분들도 보였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들도 확인이 되는 경기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자체는 좋지만 그 변화가 잘 정착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